혹시 뼈 건강 챙기려고 매일 우유 드시나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지만 우유만 믿다가는 골다공증 막기 어려워요. 우유보다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은 음식이 따로 있거든요. 뼈는 증상 없이 약해져요.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거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순간, 그때는 이미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작은 넘어짐에도 손목이 부러지고 척추가 주저앉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중 한 분은 30년 넘게 매일 우유 한 잔씩 드셨대요. 뼈 건강은 완벽하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선 미끄러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병원에 오셔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시고는 우유를 그렇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시면서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막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유보다 흡수율이 높은 칼슘 음식이 뭔지, 한 스푼으로 뼈를 꽉 채우는 방법이 뭔지 싹 다 공개할 거예요.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비싼 칼슘 보충제 없이도 뼈 건강 지키고 골다공증 예방할 수 있어요. 뼈 건강 지키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우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지, 그리고 병원이 숨긴 그 놀라운 음식의 정체를 밝혀드릴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유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뼈 건강을 지키기에 우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유 한 컵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하루에 최소 700mg에서 1200mg의 칼슘이 필요하거든요. 단순 계산만으로도 이 양을 채우려면 우유를 매일 4잔에서 6잔이나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이렇게 많은 우유를 마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바로 뼈 건강의 핵심인 흡수율 문제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중요한 흡수율에 대해 잘 말해주지 않죠. 우유 속 칼슘은 안타깝게도 그 흡수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이라는 칼슘을 먹으면 오직 30만 뼈로 가고 나머지 70은 우리 몸에서 그냥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처럼 매일 우유를 열심히 드셔도 뼈가 약해지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이 말하지 않는,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칼슘이 많은 음식이 아니라 먹은 만큼 뼈로 가는 흡수율이 높은 음식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정체를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통깨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통깨를 그저 음식 위에 뿌리는 고명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밥 위에 솔솔 뿌리거나 나물을 무칠 때 조금 넣는 그저 있으나마나 한 장씩이라고 여기셨겠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은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매일 놓치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 통깨가 병원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칼슘 폭탄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통깨 딱 한 큰술에는 무려 9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우유 반잔과 맞먹는 엄청난 양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양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흡수율이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렸죠? 우유가 고작 30%였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통깨의 흡수율입니다. 통깨의 칼슘 흡수율은 무려 40%를 넘어갑니다. 우유보다 10% 이상이나 높은 수치입니다. 왜일까요? 왜 유독 통깨의 흡수율이 이렇게 높은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통깨 속에 함께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아연 덕분입니다. 칼슘은 혼자서 뼈로 가지 못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마그네슘과 아연 같은 미네랄 성분들이 칼슘을 뼈까지 안전하게 데려가고 뼈에 착 달라붙게 만드는 강력한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깨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딱 3큰술만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한 큰술, 점심에 한 큰술, 그리고 저녁에 한 큰술, 이렇게만 꾸준히 드셔도 통깨만으로 하루 270mg의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밥에 섞어 드시는 겁니다. 밥 한 공기에 통깨 한 큰술을 넣고 비벼 드셔보세요. 여기에 고소한 들기름 한 작은 술을 추가하면 맛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완벽해집니다. 나물을 무치실 때도 통깨를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시금치 나물에도 한 큰술, 콩나물 무침에도 한 큰술을 듬뿍 넣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통깨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껍질째 먹어야 칼슘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껍질을 벗긴 참깨는 칼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놓치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뼈를 꽉 채워줄 음식은 바로 깻잎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쌈 채소로 즐겨 먹는 그 깻잎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깻잎을 그저 고기를 싸먹는 부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이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깻잎 10장에 들어있는 칼슘이 무려 210mg입니다. 이는 놀랍게도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칼슘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양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흡수율입니다. 깻잎의 더 놀라운 점은 그 흡수율이 무려 45%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우유가 30%였던 것을 기억하면 이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는 녹색 채소 중에서는 단연 최상위권입니다. 왜 유독 깻잎의 흡수율이 이렇게 높은 것일까요? 여기에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깻잎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옥살산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시금치도 칼슘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옥살산 성분 때문에 실제 흡수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깻잎은 그럴 걱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깻잎에는 비타민 K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그야말로 뼈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비타민 K가 부족하다면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혈관에 쌓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깻잎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깻잎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에 10장에서 15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끼에 5장씩 드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양이죠. 생으로 쌈을 싸 드셔도 좋고 장아찌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특히 뼈 건강을 위해 가장 완벽한 방법은 바로 깻잎 무침입니다. 깻잎 15장을 한 장씩 돌돌 말아서 가늘게 채를 썰어주세요. 여기에 진간장 한 큰술, 고춧가루 반 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통깨 한 큰술,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작은 술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이렇게 만들면 깻잎의 칼슘에 통깨의 칼슘까지 더해져서 이 한 접시만으로도 3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뱅어포예요. 뱅어포는 작은 생선을 통째로 말린 거라서 칼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뱅어포 한 줌, 그러니까 20g 정도에 들어있는 칼슘이 무려 400mg이에요. 우유 2잔에 맞먹는 양이죠. 뱅어의 장점은 또 있어요. 생선을 통째로 먹는 거라서 뼈째 먹게 되잖아요. 생선뼈에 칼슘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흡수율도 35% 정도 되는데 여기에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서 실제로는 더 잘 흡수돼요. 제일 쉬운 건 그냥 구워서 간식처럼 먹는 거예요. 에어프라이어에 5분만 돌리면 바삭하게 구워져요. 밥 반찬으로 만들고 싶으시면은 뱅어포 볶음을 추천해요. 뱅어포 한 줌을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비린내를 날려주세요. 참기름 한 큰술 두르고 다진 마늘 약간 넣고 볶아요. 물엿 한 작은 술, 간장 한 작은 술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주세요. 통깨 뿌려서 마무리하면 완성이에요.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뱅어포에 나트륨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줌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다른 반찬은 싱겁게 드시고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까지 3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 드시죠? 맞아요. 사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칼슘을 더 잘 흡수시키는 방법을 함께 알아야 효과가 배가 돼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마치 돈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뼈 건강이 2배, 3배 좋아질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 꼭 필요해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냥 배설돼요. 비타민 D는 햇볕만 쬐면 몸에서 만들어져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팔다리를 햇볕에 노출하시면 돼요. 아침 산책하면서 팔을 걷고 다니시면 충분해요. 햇볕 쬐기 힘드신 분들은 달걀 노른자나 고등어 같은 생선으로 보충하세요. 그 다음은 산성 음식이에요.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 성분은 칼슘을 더 잘 녹여서 흡수를 도와줘요.
깻잎 무침할 때 식초 약간 넣어보세요. 샐러드에 레몬즙 뿌려서 드시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비타민C도 중요해요. 통깨밥 드실 때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를 곁들여 보세요. 식후에 귤이나 키위 한 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운동을 하면 뼈에 자극이 가서 칼슘이 뼈에 더 잘 붙어요.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해요. 하루 30분씩만 걸으셔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짠 음식을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국물 요리나 찌개를 드실 때 조심하세요.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커피도 줄이셔야 해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은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하루에 한두 잔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뼈 건강에 좋지 않아요. 탄산 음료도 피하세요. 콜라나 사이다는 뼈 건강에 적이에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루 황금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이 식단만 따라하시면 하루 칼슘 섭취량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어요. 아침은 통깨밥 한 공기에 달걀 프라이 1개, 깻잎 무침 한 접시예요. 통깨밥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밥을 담고 통깨 한 큰술 뿌려요. 들기름 한 작은술 넣고 김 한 장 부셔서 같이 비벼요. 깻잎 무침은 5장에 통깨 한 큰술까지 더하면 200mg 정도 섭취할 수 있어요. 달걀 프라이는 비타민 D 공급원이에요. 여기에 아몬드 우유 한 잔까지 드시면 아침만으로 60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하는 거예요. 점심은 현미밥 한 공기에 고등어구이 한 토막, 뱅어포 볶음 반줌, 브로콜리 무침 한 접시예요. 고등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뱅어포 볶음은 반줌만 드셔도 20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 무침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를 한 송이 준비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약간 넣고 3분 정도만 데쳐주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짧게 데치는 게 포인트예요.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빼주세요. 여기에 들깨가루 2큰술, 다진 마늘 반술, 국간장 1큰술, 통깨 1큰술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들기름 한 작은술 마지막에 둘러주면 완성이에요. 브로콜리의 칼슘에 들깨와 통깨의 칼슘까지 더해져서 한 접시에 15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식후에 키위 1개 드시면 비타민C가 칼슘 흡수율을 훨씬 올려줘요. 이렇게 점심 한 끼로 400mg 가까이 섭취하는 거예요. 저녁은 좀 가볍게 가는 게 좋아요. 잡곡밥 한 공기에 두부 조림 한 접시, 시금치나물 한 접시예요. 두부는 칼슘 강화 제품으로 고르세요. 한 모면 200mg 정도 섭취할 수 있어요. 시금치나물도 통깨 넉넉히 넣어서 무치세요. 여기에 우유 한 잔이나 요거트 1개 드시면 완벽해요. 간식도 중요해요. 오전에 아몬드 10알, 오후에 아몬드 10알 더 드세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총 칼슘 섭취량이 1000mg에서 1200mg 정도 돼요. 처음에는 이 식단을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변형해서 드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매 끼니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하나씩은 꼭 넣는 거예요. 그리고 통깨는 어디에든 뿌려서 드세요.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칼슘 보충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음식으로 충분하다면 보충제는 줄이거나 끊으셔도 돼요. 하루 2000mg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안전해요.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정량을 정하세요. 갑상선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칼슘이 많은 음식과 시간 간격을 두세요. 약 먹고 4시간 정도 후에 칼슘 음식을 드시면 안전해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뼈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우유만 마셔야 한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우유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고작 30%에 불과하며 우리가 애써 마신 70%의 칼슘은 그저 몸 밖으로 버려지고 만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유보다 훨씬 더 높은 흡수율을 자랑하는 뼈를 채우는 3가지 놀라운 음식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해 칼슘을 뼈로 이끌어주는 통깨였고, 두 번째가 비타민 K가 가득해 칼슘 시멘트 역할을 하는 깻잎이었으며, 세 번째가 뼈째 먹는 진정한 칼슘 폭탄 뱅어포였습니다. 또한 이 좋은 칼슘들을 뼈에 단단히 붙잡는 여러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배웠죠. 햇볕을 통한 비타민 D,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 음식,
그리고 파프리카나 키위 속의 풍부한 비타민C, 마지막으로 뼈를 튼튼하게 자극하는 매일 30분의 걷기 운동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모든 것을 헛수고로 만드는 애써 먹은 칼슘을 소변으로 빼내는 무서운 도둑들, 즉 짠 국물과 나트륨,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 그리고 뼈 건강에 적인 탄산음료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저 복잡한 이론처럼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뼈 건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정직하게 보답합니다. 제가 오늘 이 황금 식단을 여러분께 이토록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이 식습관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골밀도 검사 결과가 너무 낮게 나와서 당장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분은 약물 부작용이 너무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식단으로 한번 노력해보고 싶다고 제게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황금 식단을 정말 꼼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통깨밥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깻잎을 어떻게 무쳐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뱅어포를 어떻게 간식으로 드셔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렸죠.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식단만으로 가능할까 싶었죠. 하지만 그분은 정말 독하게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꾸준히 이 식단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그분이 병원에 다시 오셔서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그분의 골밀도가 무려 10%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보통 그 연세에는 골밀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대성공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10%가 증가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분은 어떤 비싼 약도 주사도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오늘 배운 이 음식들 그리고 꾸준한 걷기 운동만으로 이뤄낸 기적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뼈가 다시 차오르는 느낌이 이런 거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그분은 단지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저녁 반찬을 무엇으로 할지, 밥에 무엇을 한 숟가락 더 할지,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선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이 황금 식단을 여러분께 이토록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이 식습관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골밀도 검사 결과가 너무 낮게 나와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당장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넘어지시면 바로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분은 약물 부작용이 너무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식단으로 한번 노력해보고 싶다고 제게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미 수치가 너무 낮아진 상태라 과연 식단만으로 가능할까 싶었죠. 하지만 그분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황금 식단을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통깨밥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깻잎을 어떻게 무쳐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뱅어포를 어떻게 간식으로 드셔야 하는지, 햇볕은 하루에 몇 분을 쬐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렸죠. 그분은 정말 독하게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꾸준히 이 식단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그분이 병원에 다시 오셔서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그분의 골밀도가 무려 10%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보통 그 연세에는 골밀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10%가 증가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분은 어떤 비싼 약도
주사도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오늘 배운 이 음식들, 그리고 꾸준한 걷기 운동만으로 이뤄낸 기적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뼈가 다시 차오르는 느낌이 이런 거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그분은 단지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저녁 반찬을 무엇으로 할지, 밥에 무엇을 한 숟가락 더 할지,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선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환자분의 골밀도가 10%나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기적 같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그렇게 통깨도 먹고 깻잎도 먹는데 왜 여전히 뼈가 약할까요? 왜 저는 효과가 없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뼈를 채우려고 노력해도 동시에 여러분의 뼈를 훔쳐가는 칼슘 도둑들을 막지 못하면 그 모든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병원에서는 이 도둑들에 대해 잘 경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무서운 도둑들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릴 겁니다. 첫 번째 도둑은 바로 짠 음식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탁에 매일 오르는 국물 요리나 찌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트륨이 몸 밖으로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고 칼슘을 붙잡고 함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짜게 먹으면 먹을수록 애써 섭취한 칼슘이 뼈로 갈 시간도 없이 그대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도둑은 커피입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물론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3잔, 4잔씩 습관적으로 마신다면 여러분은 뼈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도둑은 탄산음료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뼈 건강에 최악의 적입니다. 탄산음료 속의 인성분은 칼슘의 흡수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황금 식단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 꼭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첫째, 혹시 지금 칼슘 보충제를 따로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음식으로 내가 얼마나 칼슘을 섭취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고 계시다면 보충제는 줄이시거나 잠시 끊으셔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칼슘은 하루에 2000mg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도한 칼슘은 뼈로 가지 않고 혈관에 쌓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질환, 즉 콩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칼슘이나 단백질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절대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셋째, 갑상선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칼슘이 많은 음식과 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칼슘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드시고 나서 적어도 4시간 정도 후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안전합니다. 이 도둑들을 막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채워넣은 칼슘을 온전히 여러분의 뼈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유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고작 30%, 나머지 70%는 버려진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이 숨겨온 우유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은 3가지 놀라운 음식을 배웠습니다. 칼슘을 뼈로 이끄는 통깨, 칼슘 시멘트 역할을 하는 깻잎, 그리고 뼈째 먹는 뱅어포였습니다. 또한 뼈를 훔쳐가는 무서운 도둑들인 짠 음식과 커피, 탄산음료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뼈 건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정직하게 보답합니다. 제가 이 황금 식단을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이 식습관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만에 골밀도가 무려 10%나 올라간 약도 없이 오직 음식과 걷기만으로 이뤄낸 기적 같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유만 믿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뼈가 부러져 고통받고 후회하는 일은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에게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오늘 알려드린 이 건강한 음식들을 여러분의 식단에 꼭 넣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먹는 음식이 곧 내일의 우리 뼈가 됩니다.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이 귀한 정보를 부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변 분들에게도 이 중요한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특히 뼈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끔찍한 골절의 고통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통깨밥 먹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뼈를 지키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뼈 건강 꼭 지키시고 꼿꼿한 허리로 매일 활기찬 생활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